저는 번역기를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은 번역기 사용하시나요?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영어 학습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번역기를 써도 되는지, 그렇다면 번역된 그 결과값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써도 되는 이유. 둘째, 쓴다면 언제 쓰는지. 셋째, 무엇과 함께 쓸 때 훨씬 시너지가 좋은지, 그리고 더불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간단한 예를 PC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번역기는 한글 해석을 보거나 영어 작문을 할 때 사용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영어 해석을 돌려봤더니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글이 나오거나 아니면 작문을 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원어민이 당황하더라 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역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저는 번역기를 씁니다. 사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번역기의 결과값이 항상 맞는 결과값은 아니에요. 심지어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에서도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뉘앙스라던가 분위기를 다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뜻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 단어를 가져다가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 문장 안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이더라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영영사전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런 사전을 가져다가 영작을 했을 때도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번역기를 사용했을 때는 틀리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번역기를 쓰느냐? 번역기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만큼의 도움이 첨가가 되면 내 어휘의 폭도 조금 늘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몰랐던 건데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막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틀릴지언정.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 표현의 상태에서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어휘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곧이곧대로 그 번역된 문장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번역기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휘 확장할 때 번역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긴 글을 읽을 때 이용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긴 글을 읽어야 될 때 사전에 미리 번역기로 한번 돌려보면 대충 내용이 어떤 건지 짐작은 가시잖아요. 확실진 않아도 짐작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고 영어를 읽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쉽고 빠르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냥 주체가 되는 단어라던가 주체가 되는 내용만 조금씩 이렇게 뽑아서 이해를 하시는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영작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돌려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이미 이 표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르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 확인차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셔야 조금 더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구글입니다. 번역되어 나온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표현이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면 구글 검색값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반대로 잘못된 표현이거나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라면 검색 결과값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PC 화면을 통해서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영작에 도움이 되는 구글 검색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여기 카드에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간단한 예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를 한번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얘를 가져다가 그대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말은 이 표현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이것과 뭔가의 차이를 묻고 있네요. 여기도 verses로 나오고요. 어떤 게 맞나요? 라는 말도 나오고, 즉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하나 헷갈리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를 보니 to keep you waiting이랑 for keeping you waiting의 차이를 궁금해하고요. 두 번째 걸 보니 이 사람은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이랑 sorry to keep you waiting이랑 차이를 묻고 있어요. 이렇게 이 표현이 실제로 쓰는 건 알았는데 이 총 세 가지의 차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럴 때 지금 검색하신 이 결과값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좋고요. 내가 진짜 이게 영어로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로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좋고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이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 머리 잘랐어. 한번 해볼게요. 결과값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얘기는 I cut my hair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밑에 보시면 Is it wrong to say I cut my hair? 이게 뭔가 좀 표현이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묻는 거 보니까 뭔가가 또 있겠죠? 알아봐야 될 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cut my hair. 지금 이 사람 자기가 가위 들고 머리 자르고 있죠.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자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 I cut my hair예요. 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는 I cut my hair라고 하지 않아요. I got a haircut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머리를 자를 때는 I cut my hair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 머리 잘랐어 라는 표현이 I cut my hair가 틀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Is it wrong to say I cut my hair? 라고 나왔죠. 클릭해 볼게요. 그 내용을 보니까 미용실에서 머리 잘랐어를 갖다가 I cut my hair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냐고 묻는데 이 사람이 그러죠. 당신의 머리를 직접 자르는 걸 I cut my hair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버샵 같은데 갔을 때는 I've had a haircut 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쭉쭉쭉 내려볼까요? 이 사람은 I got a haircut 또는 I got my haircut 또는 I had my haircut 이라고도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기로 돌린 I cut my hair가 결국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표현이 내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다면 I got a haircut 이라고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 밑에 나오는 결과값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역기 한번 돌리시고 요거 갖다가 검색해 보시고 이건 잘 쓰이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신 뒤에 이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 뜻으로 쓰이는지를 요 밑에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진짜 그냥 논란이 없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이런 Is it wrong to say? 이런 말이라거나 아니면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약간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이런 말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씩 읽어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